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 나온다 시즌2죠. 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출 숫자 완벽 정리입니다. 지금 완벽 정리의 국토계획법 파트.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할 필요는 없고,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숫자만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오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구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죠. 정택이 몇 년? 10년.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에서 사업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또 자,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는 게 공시법에서 해제되려면 30점 이상.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었나요? 주상공으로 바뀌는 게 30만 이상. 그러면 지정, 하, 여, 야, 한, 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관련지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게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시개발구역과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해제되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규모가 얼마든지 기간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규모, 면적이 얼마이든 기간 몇 년이든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에서 사업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여전히 새 거니까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되는 게 30만이든 40만이든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 도심의 녹지축이 안 남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과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꼭 알아주시고, 지정 의무 정택이 10년, 공시법에서 해제되려면 30점 이상, 녹지에서 주상공 3개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10년이 안 됐으면 지정할 수 있다. 30만이 안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겠고요. 자, 도시나 도시 외에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의 150%, 1.5배,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 이건 도시나 도시외에서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 읽어봐요. 용적률 동그라미 몇 개? 2배. 동그라미 2개죠? 그러니까 200%. 이 용적률, 건폐율의 1.5배, 150%죠? 용적률의 2배, 200%죠? 그걸 교차시켜내니까 그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합니다.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자, 보행자 전용 도로. 어떻게 됐죠? 한차 차보 그랬죠? 자, 몇 프로까지 완화? 100%. 100%까지 완화란 말은요. 원래 10대 설치하는데 100% 완화다? 완화는 내가 좋아진 거죠. 그럼 설치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즉 빵대 설치하는 빵대. 원래 10대 설치하는 건데 100% 완화니까 몇 대 설치요? 빵대.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한차 차보 하는 것까지.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서 볼게요. 도시에서 완화와 도시 외에서 완화를 구별하세요. 건폐율은 도시나 도시외나 150%, 용적률은 도시나 도시외나 200%까지 완화합니다. 높이 제한 도시에서만 높이의 120%까지. 주차장 100% 완화 도시에. 시골에서는 이런 거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골에는 마을 회관 앞에 차 세우면 그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 어디서 도시에서는 자, 높이 제한 이렇게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되고 있는 거. 높이의 120% 이내. 자, 주차장 100%까지 완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보행자 전도로. 한옥마을이면 차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차가 없는 거리예요. 보행자 전용 도로예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하나? 100%.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4번과 5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들어오면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완화를 받았잖아요. 요것 말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어요. 자, 도로 부지로, 뭐 공원 부지로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잖아요.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기부 체납.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때 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 건폐율 완화가 쉬우니까 먼저 볼까요? 건폐율 완화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제공 비율만큼 완화예요. 제공 비율만큼 완화. 이 단어만 느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건폐율이 60%였어요. 그런데 자, 그 60%에 대해서 내 땅이 자, 제 땅이 400제곱미터였어요. 4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100제곱미터를 학교 부지로 기부 체납했어요. 그러면 60%에서 얼마만큼? 400분의 100이니까 4분의 1만큼 완화받는 거예요. 60%에 4분의 1이면 15%인가요? 그래서 원래 60%에 15% 완화받았으니까 75%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나 또 높이 완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건폐율이나 높이는 기부 체납했을 때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로 제공했을 때 이렇게 제공 비율만큼 완화받더라. 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건폐율이나 높이는 어떻게 완화받으라고요? 제공 비율만큼. 요 말의 의미는 제공 비율만큼 요 말의 의미는 내 땅이 4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를 도로 부지로 제공했다. 그럼 나는 얼마를 완화받는다? 4분의 1을 완화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 용적률 완화는요. 공식을 꼭 암기해야 문제 풉니다. 아주 좋은 예상 문제입니다. 본래 용적률에 더하기 가중치가 들어와요. 처음부터 1.5배 가중을 해줍니다.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그러니까 만약에 400을 제공했다면 제공 후 면적이 300이죠. 제공 면적이 100이 되는 거죠.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느껴야 되죠. 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중요하죠. 용적률 더하기 가중치 얼마 주고요? 1.5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적률 완화 공식 용적률 더하기 1.5 곱하기 용적률 곱하기 제공 후 면적분의 제공 면적. 자, 요 면적 다 주어질 거고 용적률 다 주어질 겁니다. 거기다 대입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계획을 수립해주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주면 그에 맞춰서 이제 이용 개발하는 파트, 계획 파트에서 이용 개발 파트로 넘어오는데요. 자, 개발행 허가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15일 내에 내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요 15일은 협의 심의기한은 제외한 15일 하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 협의하잖아요. 협의하면 의견 제시는 20일입니다. 의견 제시. 협의하면 의견 제시 20일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응급조치 몇 개월에 신고하세요? 1개월에 신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응급조치 선조치 후신고 이렇게 됐죠. 개발의 허가 규모입니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얼마 미만? 1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존 생산 계획관리자 다 되는 겁니다. 농공관리 3만 미만. 근데 이제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보유면 5천. 자, 주상생자 기본 일당 얼마 미만? 만원. 농공관리 힘드니까 3만 미만. 보존은 인하라고 놓았으니까 5천원 미만. 이렇게 됐네요. 자, 주상생자 1만 미만, 농공관리 3만 미만, 보존은 5천 미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이행보증금 예치입니다. 이 이행보증금은 뭐냐면요. 자, 개발에 허가를 낼 때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자, 여기다가 허가를 내주면서요. 요 진입도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더란 거예요. 자, 조건부 허가 내주면 우리는 허가만 보는 거죠. 시장님은 조건만 볼 것이고, 이 조건의 이행 담보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굴비 발차기 이렇게 됐어요. 굴차, 비탈면의 조경, 발파, 차량 통해 기반시설 설치, 굴착으로 인한 손괴, 붕괴 우려, 비탈면의 조경, 발파, 차량 통해 기반시설 설치. 이때 이행보증금 예치금은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예치합니다. 조심할 것은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 예치하는데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얘들은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개발의 허가 제한 나왔죠? 1회 하나여, 자, 3년, 1회 하나여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합니다. 연장은 1회 하나에서 2년 하여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요. 최장 5년짜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 그 다음에 수립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가 두 번 나왔죠? 기, 관, 지, 기, 투.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본제한 3년에 연장 2년,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기본 제한 3년 할 때는 심의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읽어봐요. 녹계 수 오염 손상시키지 마라. 3년 됐나요? 녹이 뭐냐면 녹지지요. 걔가 뭐죠? 계획 관리지요. 수가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조, 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계 수입니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수목이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이 크게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더랍니다. 녹계 수 오염 손상시키지 마라. 몇 년? 3년. 연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기관지기 2,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본제한 3년에 연장 2년, 최장 5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나 조, 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최장 몇 년 제한할 수 있다?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에 제한 한 문제 논점입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작게 지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돈 내라.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장래 개발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이죠. 해제되는 지역이죠. 개발의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한다. 하여 요 둘은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더라. 자, 개발 밀도 관련해서는 작게 지어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까지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를 지정 기준. 자, 우리 기준, 그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그 판단 요소가 2년 20%입니다.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 도로가 부족하죠. 향후 2년 내에 자, 수도나 하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또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용 능력이 자, 학교가 학생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아진 거죠.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개발 밀도를 지정 기준에는 도로가 20% 이상 미달돼서 부족할 것 같더라. 수도나 하수도가 향후 2년 내에 부족할 것 같더라.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생 수용 능력을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더라. 학교 이렇게. 그래서 2년 20%가 개발 밀도로 지정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논점이 여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의무. 규제가 뭐 돼요? 완화 또는 뭐 돼요? 해제. 개발의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증가하면 20%.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규제가 뭐 되는 지역이요? 완화. 뭐 돼요? 해제. 개발의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 왜 10만? 그러니까 10만 원 더 드리고 10만 이렇게 됐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요.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얼마를 초과해서 200 좀 더 초과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제가 여기다가 250을 신축했어요. 200 초과한 게 50이죠. 그 50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190을 신축했어요. 그럼 부과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60을 증축했어요. 250이 됐죠. 200 초과한 게 50이죠. 그럼 그 50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200 좀 더 초과는 신축 증축만 부과 대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꼭 하나 기억할 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기반시설 유발 요소에 따라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자, 요 기반시설 유발 요율에 따른 가중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토지 가액 평가할 때. 자, 그때 숙박시설이 1.0입니다. 위락시설 가장 큰 게 2.1이고, 창고시설이 0.5입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의 땅이라면 기준 1.0이죠. 누구죠? 숙박시설. 아, 국장이 호텔에 가 있네. 예. 그러면 만약에 같은 토지의 성격을 가져서 가격은 같은 기준 한번 봐봐요. 여기가 자 제곱미터당 10,000원이라면 여기는 얼마를 냈고 5,000원. 여기는요 21,000원의 가중치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용지비용 산정할 때 용지비용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자 같은 토지의 성격이라면 숙박시설이 1.0이면 여기는 0.5를 여기는 2.1을 가중치를 줘서 토지 가격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기준하면 숙박시설 국장이 숙박시설 가졌죠. 1.0. 자 제일 큰 거 위락 여기 읽어봐요. 위락 2.1. 제일 작은 거 창고 얼마? 0.5. 단독 공동에서 자 애들이 태어났나요? 그죠? 애가 태어나서 학교 갔죠? 야영장으로 수련회 갔나요?
시간이 쫙 걸려서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 열심히 하죠. 그리고 늙어서 죽었죠. 단독 공동에서 애가 태어나서 학교 가고 야영장으로 수련회 가서 시간이 싹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늙어 죽고. 생로병사의 비밀은 0.7. 생로병사의 비밀은 0.7입니다. 방송통신 0.8. 의료선은요 119 불러야 되죠. 119 0.9. 119 0.9. 일종 근생에서 팔아요. 뭘 팔아요? 비금속. 얼마에? 1.3에 팔아요. 이종 근생은 1종 근생의 2배, 1.6. 2.6이 아니고. 관광 휴게는요 1.9. 읽어볼까요? 집사, 목사, 운전사, 순사 1.4. 집사, 목사, 순사, 운전사 1.4. 기준 숙박설 1.0. 제일 큰 거 위라 2.1. 제일 작은 거 창고 0.5. 단독, 공동, 운동, 업무, 노유자설, 교육용설, 수련설, 장례설, 야영장시설, 생로, 병사의 비밀 0.7. 방송통신 0.8. 의료설 119 타고 가니까 0.9. 일정 군성에서 비금속 팔면은 1.3. 자, 문화집회설, 종교설, 운설, 자원순환설 1.4. 일종 근생의 이종 근생은 2배, 1.6. 2.6 아니에요. 1.6. 관광휴게 1.9.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읽어볼까요? 집사, 목사, 운전사, 순사 1.4. 자꾸 숙달시키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기출 숫자 정리의 국토계획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